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차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금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대학생들이 코로나를 조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이런 행동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 즉 치명률을 지역별로 확인했는데요. 학생 인구 비중이 10%를 넘는 지역 203곳이 다른 지역보다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이후 대학생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망자는 기존에 비해 2배 늘었는데요. 다른 지역 사망자가 5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치입니다. 예. 사망자 가운데 대학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노인이나 지역사회에 머물며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동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꼭 수치만으로만 지금 확인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코로나 이 확산 사이에 또 과학적 연결고리가 증명이 됐다면서요? 네, 이 건더센 의학재단의 파레쉬 케니 박사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케니 박사는 위스콘신 라크로세 대학 주변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9월 이 대학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인근 장기 요양시설과 라크로세 커뮤니티에서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망자들에게서 확인된 바이러스 유전자 지문이 대학 안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킨 유전자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 110만 명 이상이 의료 관련 종사자고 이 가운데 또 70만 명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의료 보조원으로 일하는 점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런 경로로도 코로나가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벨리 시니어 리빙 요양원에 일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25%인데요. 이 지역 대학가에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자 요양원의 감염 사례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네, 확실히 대학생들의 동선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 대학들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봄방학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미국 대학은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3월이나 4월에 일주일 정도 봄방학을 갖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간에 이제 학생들이 여행을 가고 파티를 열 거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봄방학을 없애고 웰니스데이란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긴 방학 기간을 나눠서 학기 중에 하루씩 짧게 쉬도록 하는 겁니다. 몇몇 대학들은 이 날에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대학 신문들, 이제 대학의 언론들을 보면요, 매사추세츠주 대학 신문이 인터뷰한 한 학생은 주중에 고작 이틀 쉬는 것만으로 학기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면서 학교 당국의 생각이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대학 생활이 망가졌다며 휴식을 갖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봄방학을 없애는 게 학생에게 이롭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썸션 대학교 로즈 카바나 부교수는 방학을 없애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학생들은 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보면은 대학 당국이 이런 불만들을 잘 조율해서 웰니스데이가 봄방학을 좀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